요즘에 AI나 반도체 이런 쪽들 위주로 관심이 많이 쏠려 있긴 한데 또 조용히 올라가는 숨은 우량주들이 있거든요. 미국 제조업 부활의 수혜주로 나스닥보다도 앞서가는 좋은 주식들이 숨어 있는데 한번 같이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외신에서 화제가 됐던 게 요겁니다. 미국 바닷가에 항구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실어 나르는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요게 80%가 중국산이랍니다. 지금 미국 항구 전역에, 아마 우리나라도 거의 다 중국산일 수도 있는데, 요걸 이제 미국이 바이든이 행정명령까지 발표하면서 야, 미국 항구에 있는 중국산 다 치워버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걸 30년 만에 한 거래요. 이게 30년 만에. 근데 이걸 왜 하냐면은 2년 전에 통과된 인프라법이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는 겁니다. 돈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미국 인프라법이 통과되면서 돈을 쓸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돈이 여기다가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이제 미국 땅에서 크레인을 처음으로 만듭니다. 야,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인건비나 원자재값 비싸서 이제 값싼 중국에서 당연히 다 만들어 왔을 텐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인프라법이 통과된 200억 달러나 투입해가지고 앞으로는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중국산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크레인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선언을 한 건데요. 일단 명분은 요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제 안보를 위협한다. 요건데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합니다. 저 처음에 보고 좀 아니 오바 아닌가 할 정도였는데, 뭐냐면 중국이 혹시나 미중 전쟁 났을 때 크레인을 중국이 다 원격으로 마비시켜버리면은 공급망이 마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월스트리트저널이 제기를 한 겁니다. 약간 음모론처럼 스파이 크레인이 미국 항구에 깔려 있다 이러면서 대서특필이 된 겁니다. 가지고 이제 이게 계속 제기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중국산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으니까 해킹도 되고, 쉽게 말하면 미국 항구에서 어떤 물건들이 얼마나 팔리고 뭐 몇 시에 어떤 컨테이너들이 들락날락하고 이런 것들이 다 추적이 되니까 이게 사이버 보안 해킹 위협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인프라법 돈이 생겼으니까 바이든이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발표해가지고 내용을 썼는데, 쭉 읽어보니까 미국의 주요 해상 물류 공급망 시스템을 더 이상 중국에 의존할 수 없다. 특히 중국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제 자체 시스템으로 할 거다. 중국산 다 내보낼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오고 있는 거죠. 이런 거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크레인 기존에 깔려있던 거를 다 제거하고 5년 동안 다 미국산으로 바꿔버린다는 게. 그래서 이제 중국이 피해 망상이라면서 반박을 합니다. 오버하지 마라 이러면서, 지금 뭐 편집증 증세다 이러면서 무슨 우리가 스파이를 하냐, 막 크레인에서 뭘 감시하냐 이랬는데, 심지어 국가안보부보좌관이 한 번 더 나와가지고 말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위협을 감지 중이다. 중국이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형 컨테이너로 움직이는 이 크레인을 통해서 유사시에 지금 미국의 상품이나 군수물자, 무기 운송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진짜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까지 말하면 뭔가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피해 망상이다 막 이러면서 반박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당사자끼리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으르렁거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중국이 지금 미국의 스파이 노릇한다는 건 한두 번이 아닌데, 오죽하면 얼마 전에는 작년이긴 한데 중국의 대기업이 이 미국의 공군기지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사들여가지고 또 난리가 된 적이 있었죠. 하필 왜 미군의 공군기지 옆에 땅을 대거 매입하냐, 이거 여기서 이제 스파이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오죽하면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이 이거 막았습니다. 법으로. 그래서 이제 약간 으르렁거리는 게 있긴 했는데, 핵심은 요거죠. 이제 미국이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 요겁니다. 이제 이번 사례로 나왔지만 인프라법, 제가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반도체법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미국산 반도체 이제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크레인 같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하여튼 이런 건 다 중국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아시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했던 것들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게 엄청나게 큰 변화의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하려고 가져왔고요. 당연히 이제 재선 앞두고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도 있겠죠. 이런 거 하면 당연히 공장에서 크레인을 만든다는 건 일자리도 생긴다는 얘기고 경제도 부양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이런 것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미국 제조업 부활 관련된 기업들이나 주가가 들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반도체 공장도 먼저 지금 뉴욕주에 지어지는 공장, 버몬트주에 지어지는 공장,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쪽 당연히 일자리 생기고 경제 효과도 있겠죠. 부양 효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모습이고, 그래서 지금 나스닥보다도 조용히 많이 오르는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주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 들어보시는 기업도 있을 수 있는데 미국 내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대장주가 이겁니다. 숨겨진 주도주라고도 불려지는데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국에 공장들이 많이 세워지면 전력, 전선 이런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 제공해주는 인프라 솔루션 기업인 이튼이라는 기업이 있고 올해 18% 올랐습니다.
그리고 퀀타 서비스라고 하는 요게 다 인프라 솔루션인데 요것도 8% 넘게 올랐고요. 맨 밑에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6%니까 지금 시장보다도 아웃퍼폼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또 중장비, 당연히 반도체 공장 짓고 크레인 저런 거 만들려면은 건설 장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렌탈, 이름에도 렌탈이 들어있죠. 중장비 대여해주는 기업들이라던가 파카 이런 트럭이나 중장비, 캐터필러 중장비 1등 이런 기업들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는 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은 건설 경기도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중장비 기업들이 오를 수가 있나 하시는데, 지금 미국은 주요 지역들이 다 공사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짓고 뭐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짓고 이렇게 하니까, 크레인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도 하고 중장비 막 필요하고 하니까 주가가 조용히 우상향, AI처럼 막 화려하게 오르지 않아도 조용히 이렇게 시장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건설 자재 공급하는 기업들입니다. 조금 익숙하진 않으시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인프라 ETF, 여기 제가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이 ETF에 담겨 있습니다. 페이브, 요거는 포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프라니까 딱 포장하다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페이브, 티커는 페이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것도 ETF도 시장을 앞서고 있을 정도로, 보통 나스닥 기술주를 이런 제조업 경기 민감주들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근데 이거 보시면 오히려 시장보다도 앞서고 있을 정도로, 요즘 가장 핫하다는 AI, 반도체, 빅테크가 모여있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모여있는 나스닥보다도 앞서가고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QQQ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공사를 한두 달 하고 마는 게 아니고 장기 프로젝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부활 관련주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국 내수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내수주. 그래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돈 뿌리고 일자리 만들어내고 경제 부양하니까, 오죽하면은 경기 선행지수라는 거 발표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미국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보통은 지금 보시면 경기 침체가 이 정도 경기가 나빠지면은 어김없이 침체가 왔었는데, 지금 뭐 많은 기관들의 예측이 틀렸을 정도로 이렇게 빠졌는데도 침체가 없었고, 공식적으로는, 그죠? 이제 심지어 회복세로 돌아가니까 컨퍼런스 보드에서 이제 경기 침체 없다, 성장 모드로 진입했다, 회복 중인데 이제 경기 침체가 어떻게 오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렇게 뚝딱뚝딱 미국 전역이 공장 짓고 일자리 막 창출되고 있는데 침체가 올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안 좋긴 했는데 회복하는 모드로 돌아섰고, 제조업도 이제 반등을 시도 중입니다. 전 세계 제조업들이 안 좋다고 하는데 미국 먼저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에 미국 제조업도 발표되는데 거의 한 1년, 2년 만에 회복세, 확장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게 잘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제조업까지 살아나면 완전 초호황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일자리가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이번 주에 외신이 또 주목한 자료 중에 하나였는데, 미국 기업들의 현금이 지금 사상 최고를 뚫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금리고 뭐 힘들다 하는데 미국 기업들은 현금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과거 트렌드 추세선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풀린 돈이라고 보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 가계에도 흘러갔지만 미국 기업들도 결국 돈을 벌어들인 거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야, 이게 쇼크가 쉽게 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돈이 많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혹자는 이거 보면서 야, 미국 기업들 현금 많은 거는 이제 침체나 쇼크를 대비해서 쌓아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현금이 많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충격이 오면 재빠르게 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엄청난 돈이 쌓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진짜 무섭다 싶을 정도로 미국 기업들이 센 모습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점점 더 90년대 버블 장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건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린 리포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금리가 지금 높은데도 성장하는 산업들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90년 중반 이후 상승 과정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했는데, 처음에 이거 보신 분들은 콧방귀도 안 뀌셨을 텐데 점점 이제 상승세가 이렇게 비슷하게 가니까, 야, 침체가 진짜 없을 수 있고 침체 없이 회복하면서 금리까지 내려서 간다면 90년대 이 버블 장세와 초강세장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95년도에 금리 인상 중단하고 오르고 있고, 지금 같은 때고 금리 인하하고 나서 더 가파르게 올랐는데, 야, 이러면은 진짜 올해 엄청난 초강세장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보실 수 있게 카페에 올려놨고, 그거 말고도 이번 주에 또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95년과 점점 닮아가는 증시.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렇게 확률이 높아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세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연준이 이제 보험성으로 금리 인하하는 거,
침체가 없이 인하하는 거, 물가가 잡혀서 인하하는 거, 요거 하나가 공통점이었고 95년에. 그리고 제조업 경기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때도 제조업 경기가 반등했거든요. 지금도 반등하고 있고, 그리고 기술 혁명으로 생산성, 그때는 테크 붐이 있었고 지금 AI 붐이 있죠. 반도체 붐이 있으니까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이 세 개가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야, 듣기만 해도 되게 좋은 소리죠. 뭐 다 올라주면 좋은 거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그래프만 잠깐 보시면 첫 번째 9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고 침체 없이 금리를 내렸다. 연준이 95년에. 지금도 침체 없이 금리를 살짝 내릴 수 있으니까, 많이 아니더라도 그 금리를 내려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걸 기대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앞서 보여드렸지만 제조업 경기마저도 침체 없이 회복하고 있다. 요게 포인트가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 혁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 그 당시에도 95년부터 테크 붐이 불어서 생산성이 2000년대까지 계속 높아졌는데 지금도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비슷하다,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리포트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물론 다 이게 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니까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강세장의 근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도 금리 인하 전까지는 테크주들이 앞서가다가 95년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반기는 IT, 테크, 반도체가 잘 나가다가 금리 인하하고 나서는 이제 테크주들이 조금 쉬고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대요. 지금으로 치면은 반도체가 좀 쉬고 그동안 못 올랐던, 예를 들면 테슬라라든지 부동산 리츠라든지 중소형주라든지 유망주, 이런 것들이 또 들썩일 수 있겠죠. 하반기. 그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닮아있다. 이 관점으로 리포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약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금 같은 분위기로 가서 만약에 닷컴버블처럼 간다면 엔비디아가 여기서 3배는 더 올라야 된다는 그런 장표인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설마 하면서도 혹시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못 갈 건 없다, 엔비디아 지금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버블까지 한번 가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까지 하는데, 과연 이런 게 현실화 될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또 버핏이 연례 주주 서한을 보냈거든요. 참고로 버핏이 항상 하는 말이 있죠. 2020년도에 주주총회에서 말해서 더 유명해진 발언인데, 절대 미국에 반대로 베팅하지 마라. 네. 저도 늘 느끼는 건데, 저도 함부로 미국 증시에 숏 베팅했다가 큰 코 다친 적이 몇 번 있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현금을 들고 있으면 들고 있지 인버스, 곧버스 이런 거 안 합니다. 이게 한국 증시면 뭐 곧버스 또 수익 크게 내신 분도 있는데, 미국 증시는 까딱했다가 죽습니다. 정말 증시에서 아웃될 수 있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이번에 인버스 레버리지 투자하신 분들 진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엔비디아 같은 주식에 숏배팅했다가 이제 녹아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다시 생각나서 가져왔는데, 지금 버핏도 정말 살아있는 전설인 게 이번에도 1년 연간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포트 올려둘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좋은 내용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는 진짜 멋있는 게 주주서한 맨 마지막 장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수익률과 S&P 500 수익률을 딱 비교해놔요.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속된 말로 간지가 납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있는 전설인데, 수십 년간의 이 연평균 수익률, S&P 500 수익률이 오른쪽이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수익률이 왼쪽인데, 제가 이제 확대해 놓은 건데, 연평균 수익률이 19.8%입니다. 버크셔의 수익률이. S&P 500은 배당금 포함해서 10.2%인데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자신 있다는 거죠. 지금 살아있는 전설답게 투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일부만 가져왔어요. 근데 자세한 거는 주주서한 검색하셔도 나오고, 제가 혹시 또 찾기 번거로우실까봐 영문하고 구글 번역본은 카페에 올려둘게요. 여기서 지금 버크셔가 뭐 현금 보유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요겁니다. 요 두 가지인데, 미국에 올라타라, 미국의 어깨에 올라타라, 미국은 계속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되게 긍정적으로 했고, 버핏은 늘 미국에 베팅하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투자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말을 해요. 버핏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이렇게 부자 못됐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인데, 그래서 미국의 순풍과 그리고 복리를 누려라라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복리 효과 누려라. 그래서 절대 잃지 않는 걸 염두에 두고 평생 동안 심각한 실수만 피하면 되고, 욕심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레버리지 뭐 이런 테마주 베팅 이런 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잡주 베팅 이런 거 했다가 심각하게 한번 까먹으면 회복이 안 되는데, 그런 것만 피하고 평생 동안 몇 가지 좀 괜찮은 선택만 해도 미국의 순풍과 복리 효과가 있으면 목표 달성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또 발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정말 괜찮은 투자처가 있으면 인내심을 갖고 그 기업에 투자하고 있어라. 그러면 평범했던 다른 의사결정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의 성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좀 긍정적인 말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렌 버핏은 약간 조금 기다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긴 한데, 추가로 투자할 만한 기업들이 좀 보이진 않는다라고 되게 보수적으로 역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뭔가
크게 담을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아서 현금 쌓아두고 좀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또 소문 라운지에 업데이트 해둘 테니까 보시고, 물론 기사들도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직접 보시는 게 훨씬 공부가 많이 됩니다.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도움이 많이 되니까 한글 번역본이라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버핏 얘기 나온 김에 해봤고, 결론은 미국에 반대로 베팅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S&P 500에 투자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